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변하는가, 인공지능이 선거에 지나친 영향을 미친다. 좀 걱정이죠. 일단 인공지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챗GPT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I넷은 여러분들에게 매일처럼 한국에 없는 뉴스, 소식, 미래학자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10개 내지 12개 또는 뭐 20개 정도의 기사를 매일처럼 올려요. 여기에 혹시라도 텔레그램에 텔레그램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UN 미래 포럼 치거나 AI넷을 치면은 아침마다 치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나면은 아침마다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뉴스가 따끈따끈하게 핸드폰으로 텔레그램이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UN 미래 포럼. 언제든지 찾아와서 들어오시면 새로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인공지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기 있는 챗봇인 챗GPT의 샘 알트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생성 AI 도구가 민주적 절차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고품질의 고도로 표적화된 합성 미디어가 미래 선거에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목요일 트위터에 자기가 올렸어요. AI가 미래 선거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오픈 AI 또는 챗GPT 또는 생성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뻥치는 거예요. 뻥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AI가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미치고 있고요. 그런 우려는 정당한 우려다. AI로 생성된 미디어는 이미 2024년 선거와 관련된 여러 미국 캠페인 광고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대선 후보론 데산티스의 캠페인에서 AI 도구를 사용해서 가상 중국의 가짜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중국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우리는 중국의 뭐라 그러지? 세계 정복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중국에 대한 우려를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침공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침공하는 사이트.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전 미국의 전염병 대응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를 질식시키고 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AI가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빠르게 폭로가 되지만 이미 늦어요. 뉴스가 돌고 나면 이미 늦어요. 예를 들어 펜타곤 근처에 발생한 폭격에 대한 AI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진이 5월 트위터에 입소문을 탄 후에 짧지만 눈에 띄는 만약에 펜타곤에 폭격이 있다 그러면 뭐가 내려가겠어요?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주식이 내려가고 주식시장이 그냥 죽어요.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여기 지금 펜타곤 폭격, 이거는 제가 이미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6월에 타겟시에서 악마적인 아동복의 합성 이미지는 극우 소셜미디어 그룹을
문화 전쟁으로 그죠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맞춤형 설득에 대한 알트만의 경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알트만이 경고했듯이 막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합성된 사진이라든가 생성 AI가 만들어낸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유명한 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들에게 잡혀가고 있는 모습, 그거 지금 가짜 뉴스, 가짜 사진 굉장히 많이 봤죠. 예, 그게 이제 트럼프가 사진을 그렇게 막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나약하게 보이게 되어 있고요. 막 달려서 도망가는 모습이고, 이미지를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올바른 프롬프트와 올바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데올로기 그룹을 함정에 빠뜨리는 정말 이런 가짜 뉴스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알트만이 정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도구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알트만이 경고, 위험하다, 경고, 이런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챗GPT를 많이 쓰게 하고 생성 AI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이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가 AI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객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홍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그가 말했듯이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했는데 이게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그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바드에다가 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사용되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대선 후보 론 테스트한테 AI 도구 사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중국 가짜 이미지 만들어낸 거.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AI로 생성된 미디어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를 사용하여 사실과 구별할 수 없는 가짜뉴스나 광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죠?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 미래에는요 엄청난 선거를 많이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한다거나 5년에 한 번씩 또는 뭐 8년에 한 번씩 선거가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엄청난 정보를 가지게 돼요. 옛날엔 정보가 없어가지고 맞는지 뭐 틀리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람, 대통령 또는 뭐 그 누구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정보들을 많이 입수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5년을 집권을 한다 그러면 5년을 못 참아요. 미국은 8년을 참아야 되죠. 주로 2번씩 그죠. 하니까 4년에 한 번씩. 트럼프는 이제 쫓겨났죠. 재선을 못하고 쫓겨나는 것처럼 점차 선거 주기는 짧아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AI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미국 의회는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미 AI로 생성된 미디어를 선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AI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AI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한다. AI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AI를 선거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AI의 선거 개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선거 개입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연구는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AI의 선거 개입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기 3가지가 AI로 생성된 미디어는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결정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당연하게 그렇죠. AI를 사용하여 사실과 구별을 할 수 없는 가짜뉴스나 광고를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접근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걱정이고요. AI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AI로 생성된 미디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AI로 생성된 미디어 선거에 사용하는 것 법률을 정하고 유권자들이 AI로 생성된 미디어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그죠? 믿지 않도록 해야 되고 AI 선거에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챗GPT 위에 거는 바하드한테 물어본 거고 챗GPT는 진짜 미래의 AI 선거 개입 위험 요소가 많다. 유권자들을 조작합니다. AI가 생성한 가짜뉴스가 이미지와 현실하고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까지 위협시킨다 이렇게 봐요.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데 AI에 조작된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가 돌고 하면은 신뢰도가 하락된다. 그래서 방지하는 노력을 그죠. 법률 제정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일부 주와 국가 차원에서 생성된 미디어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도록 해야 된다. 명확한 법칙 규정은 위법 행위를 그죠? 이게 명확하게 이거 불법이야 잡혀가 벌금이 5천만 원이야 뭐 징역 3년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면은 생성을 덜하게 되죠. AI 선거 개입을 덜하게 됩니다. 교육하고 인식 증진도 교육을 해서 이 뉴스를 볼 때 이게 AI로 생성된 가짜 뉴스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인식 증진을 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대응으로 가지고는 이제 가짜 뉴스 이미지를 식별하는 AI 기술적 오히려 가짜 뉴스를 빨리 식별하는 가짜 뉴스 판별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AI 가짜뉴스의 증가에 대한 연구를 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20년 7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 UC 버클리에죠. 에서 AI 가짜뉴스 탐지 시스템인 뉴스가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AI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답니다. 2020년에. 이 뉴스가드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10만 개 이상의 가짜뉴스 기사를 확인했고요. 10만 개요. 이 중에 15,000개 이상이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그 7배 2016년보다 4년 후 7배나 늘어났다. AI 활용하는 가짜뉴스는 기존의 가짜뉴스보다 더 사실적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전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것을 그죠 달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AI 개입 사례를 알아보자 하고 뭐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AI가 앞으로 선거에 개입할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2029년 정도가 되면은 싱귤레리티가 와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오는 2029년 정도 되면 이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판별이 불가능해져요. 판별이 불가능해진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인공지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걱정하는 샘 알트만 이야기 그리고 UC 버클리 같은 데에서 그죠 뉴스가드 같은 데서 7배나 늘어난 가짜뉴스 AI 가짜뉴스 10만 개나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2020년 선거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판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세상은 굉장히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